단오는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시풍속 명절이다. 단오는 예로부터 설날, 추석과 함께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으며 특히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오라는 말은 한자로 첫 번째 5일, 즉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음력 5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5월 5일은 숫자 5가 겹치는 날로서 예로부터 강한 양기가 모이는 날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날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몸을 깨끗하게 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풍습이 발전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삶의 질서를 찾았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질병이나 재앙이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오를 맞아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다양한 의식을 진행하였다. 단오는 단순한 명절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지혜가 담긴 날이었다. 또한 단오는 공동체 축제의 성격이 강한 명절이기도 했다. 농사일이 잠시 여유를 찾는 시기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놀이를 즐기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이유로 단오는 수린날, 천중절, 주모절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다. 단오의 유래는 크게 중국에서 전래된 문화와 우리 고유의 농경 문화가 결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음력 5월 5일을 단오절이라 하여 재앙을 막고 건강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풍습이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에 전해지면서 우리 문화와 결합하여 독특한 단오 풍습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단오는 단순히 중국에서 들어온 명절이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자연과 계절을 기념하는 고유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음력 5월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농작물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때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또한 단오는 여름이 시작되면서 질병이 늘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이 많았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약초를 이용하는 풍습도 이러한 이유에서 생겨났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단오가 매우 큰 명절로 자리 잡았으며 궁중에서도 단오를 기념하는 행사와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다. 왕은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하고 궁중에서는 단오 음식을 준비하여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단오에는 여러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중국의 충신 구런의 이야기이다. 구런은 중국 초나라의 충신이었는데 나라의 정치가 부패하고 외적의 침입이 이어지자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음모로 인해 귀양을 가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절망한 그는 명라강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구런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백성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강에 쌀을 던져 물고기들이 그의 몸을 먹지 못하게 하였고 배를 타고 강을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다고 한다. 이것이 중국 단오절의 용선 경기와 쭝쭈 풍습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런 전설이 일부 전해졌지만 단오는 주로 자연과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의미가 더 강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단오날에는 양기가 강해 귀신과 나쁜 기운이 물러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적을 붙이거나 향이 강한 약초를 사용하여 나쁜 기운을 쫓는 풍습을 만들었다. 단오에는 다양한 전통놀이와 풍습이 전해 내려온다. 이러한 풍습은 자연과 건강, 공동체의 화합을 의미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이다. 창포는 향기가 강하고 살균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조상들은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건강해진다고 믿었다. 또한 창포의 향이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단오날이 되면 창포를 캐서 물에 넣어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풍습이 널리 퍼졌다. 그네뛰기는 단오를 대표하는 놀이 중 하나이다. 특히 여성들이 즐겨하던 놀이였으며 높이 그네를 타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은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였다. 마을에서는 그네 경기를 열어 누가 더 높이 뛰는지 겨루기도 했다. 씨름 역시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이다.
마을 청년들이 모여 힘을 겨루며 씨름을 했는데 승자에게는 황소나 쌀을 상품으로 주기도 했다. 씨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공동체의 단결을 상징하는 행사였다. 단오에는 특별한 음식도 만들어 먹었다. 수리치떡, 약떡, 쑥떡, 앵두화채, 특히 수리치떡은 단오의 상징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단오날에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라는 의미와 함께 건강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하는 풍습도 유명하다. 오늘날 단오는 과거와 같은 농경사회적 의미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전통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오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강릉단오제가 있다. 강릉단오제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축제로 단오의 전통과 신앙, 놀이 문화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이 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 단오는 전통문화 계승, 공동체 축제, 자연과 계절을 기념하는 문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날. 단오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과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다. 오는 푸른 여름이 시작되는 음력 5월 5일,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명절 단오가 찾아왔습니다. 단오는 예로부터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축제를 나누던 날입니다. 창포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지고 그네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며 씨름판에서는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을 이어받아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웃고 즐기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전통놀이 체험, 단오 음식 나누기, 창포 체험, 씨름과 그네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오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단오는 단순한 옛 명절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의 삶의 지혜가 담긴 문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여름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오는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오며 만들어온 소중한 전통 명절이다. 양기가 가장 강한 날로 여겨지는 음력 5월 5일,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며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였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고 씨름을 하며 웃음과 즐거움을 나누었던 단오는 단순한 놀이의 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담긴 문화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단오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